일단은 6개 챕터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자세평가하는 거는 그냥 갑자기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세평가의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연구를 했던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론을 저희가 현장에까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는 게 오늘 자세평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특이점으로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거는 그냥 이론 소개하고 측정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걸 안내해드리고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다가 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저희 영업 비밀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위인 필라테스인데,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가거든요. 1회 비용이 굉장히 좀 다른 곳보다 거의 30% 높게 이제 비용을 받고 있고, 할인 행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픈할 때만 하고요. 이제 할인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이제 금액을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이후에 경기도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가격 경쟁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위인 필라테스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뭔데 금액을 인상을 하고 그런데도 좋은 결과를 내고 이렇게 유지를 잘 할 수 있는지 어, 사실 이제 시스템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어떤 것들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사실상 공유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뭐 회사의 기밀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회원이 처음 왔을 때 상담을 할 때 자세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 중간중간에도 어, 비포 애프터에 대한 어떤 운동 진행 과정을 볼 때도 자세 평가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현장에서 똑같이 하고 계시겠지만 위인 필라테스는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많은 이론을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작용되는 어떤 부분만 뽑아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만 이해해도 뭔가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이 부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현재 그 자세평가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을 타고 발전돼 왔는지 그 흐름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세 평가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세 평가를 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 이제 관심사일 거고 그리고 아마 지도자 과정 할 때 대부분 자세 평가를 교육을 다 받으시거든요. 이게 안 받고 그냥 이제 조금 빠르게 하는 데도 있긴 하던데 자세 평가를 해야지 이 사람이 현재 몸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자세 평가이기도 하고요. 뒤에 이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은 왜 자세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필라테스냐, 트레이닝이냐, 이거 일단은 구분부터 또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운동과 트레이닝도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은, 그냥 이제 내가 뭐,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 재밌게끔 한다, 이런 것들이 운동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트레이닝이 되면은 내가 뭐 10분 동안 심박수, 목표 심박수를 어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소화해내겠다. 이런 게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근데 필라테스는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하진 않아요. 예, 반대로, 아니, 저희는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필라테스가 아니라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이냐 필라테스냐를 나누자라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트레이닝을 많이 활용하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그 필라테스 센터 이름이 위인 필라테스 바른 몸 트레이닝 센터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베이스로 하고 그 가운데 그 메인이 되는 컨셉이 필라테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필라테스 관점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트레이닝 관점에서 운동을 시키는 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떤 고객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열 몇 가지 운동을 고객을 시켰는데 고객이 갑자기 어디가 아파졌거나 아니면 어디가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10가지 동작 중에 어떤 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10개라는 운동을 이미 시켰고 10개라는 동작 가운데서도 동작의 시작과 끝이 굉장히 이제 길잖아요. 그런 동작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어떤 부분 때문에 좋아졌을 수도 있고 또 망가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 그러니까 시퀀스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뭔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평가를 하는 것 또한 조세 필라테스도 조세 필라테스 시절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조세 필라테스가 나왔던 시대가 이 연구가 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은 우리가 물리치료나 뭐 이런 의학적 연구가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이제 현장에 들고 와가지고 필라테스랑 이제 섞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맥락만 봐도 어, 사실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필라테스가 맞니? 뭐가 틀렸니?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저는 뭐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 평가를 하는 것 또한 결과를 내기 위한 필라테스가 아니라도 이 부분은 활용을 하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이 조금 넓은 시각에서 이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눈이 어떤 색깔이에요? 눈은 하얀색이다, 맞죠? 그리고 짱구에 나오는 흰둥이 있죠? 하얀 색깔 개. 개도 흰색이에요. 백조는 무슨 색입니까? 백조도 누구나 알다시피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나 이제 우리 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자세평가 또한 아마 배우게 되면 그 컨셉 아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갇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세평가를 교육을 하고 배운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보다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세평가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알다시피 백조는 하얀색인데 이 블랙 스완이라는 어떤 책을 쓴 그 저자가 있거든요. 나심 탈레브라는 이제 작가인데 예전에 이제 2008년에 실제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융이 이제 망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미국이 망하면 이제 경제가 모든 어떤 세계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수많은 어떤 뛰어난 어떤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있었을까. 근데 이들이 모두 예측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금융위기가 있기 1년 전에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이 된 어떤 글을 썼었거든요.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서 그 책이 나오고 난 1년 뒤에 금융위기가 이제 터진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책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흔한 어떤 상식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통계와 데이터들은 오히려 불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연구를 할 거잖아요. 금융이 우리가 안정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하면 다들 그냥 뭐 조사위 던지거나 뭐 점을 봐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계를 내서 엄청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좋은 결론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이게 작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어떤 책을 제가 도입부 전에 왜 얘기하냐면 우리도 계속해서 정보를 배우고 지식을 습득을 하면 할수록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과연 그 정보가 항상 올바른 결론을 도출시키느냐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세평가를 공부를 하고 느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자세평가를 공부를 하고 나서는 제가 뭔가 엄청난 기술이 습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전문가가 되었고, 야, 이 정도면 이제 뭔가 나는 이제 통달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뻔뻔한 건지 몰라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밖에 안 했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공부해놓고는 내가 이제 엄청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제 몸에 대한 걸 다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거의 한 14년 전에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와서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걸 돌이켜보면, 야, 정말 어리석었구나. 다행히 그것들을 깨뜨리는 걸 반복을 해서 이제 현재의 위치까지 왔지만은 대부분 그런 고정관념에 빠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부정확한 결론을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제 배우는 이런 자세평가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을 또 가두게 될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깨트리고 나오는 방법은 이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깨트리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지 곧대로 이 시스템을, 이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왜 이 내용이 이래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다 보면 뭔가 이제 뛰어난 연구라 해도 뭔가 이제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 위인필라테스 시스템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나도 이 이론을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이거 그대로 적용하진 않는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뛰어난 학자의 의견이라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좋은 건 참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 대구 중에서 저희 수성구 범호동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거든요.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방향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갇히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도입부에 좀 길었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